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산단의 고질적인 공장 용지 부족과 심각한 석유화학 산업 위기 속에서 지역의 한 중소기업이 직접 공유 수면을 매립해 공장 용지 확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과 함께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지역 중견기업이 선택한 자구책이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국가 경제를 이끌어온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정부는 최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수 산단에는 공장 용지와 공업용수, 산업용 전기, 관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건의사항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한 중견기업이 직접 공유 수면을 매립해 공장 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껏 공유 수면, 즉 바다 매립은 관이 주도해왔기 때문에 민간이 나섰다는 점은 이례적입니다. 공장 부지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여수 산단에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지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면 사실 또 기회를 손실할까 봐서 약간 초조한 마음에 저희들 이렇게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업체는 빠르면 2029년까지 낙포부두 인근에 5만여 평의 부지를 조성해 석유 제품 블렌딩과 전자소재 신규 사업을 위한 탱크터미널과 공장 용지, 부두 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 T사와 MOU를 체결했고 고객 유치를 위해 일본의 아이사 등 세계 유수의 정유사들과 협업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건설 사업에 투입될 인력과 함께 부지 조성 후 신규 공장 증설에 따른 고용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은 기업이 하는 거지만 여기에 지역사회는 분명히 좀 발전적인 모습의 모델도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석유화학 베이스로 하되 약간 첨단으로 가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분명히 여수 산단에 작지만 시작하면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금호와 대리미 공장 증설을, 내년에는 GS칼텍스가 율촌 융복합단지에 수소산업 투자를 계획하는 등 저마다 위기 탈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공장 용지 확보와 고부가가치 전환 전략이 침체된 여수 산단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여수시 중흥동 영취산 자락에 도소람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암자의 요사체, 극락전 등 건물 3채가 전소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오늘 감식 작업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과속 적발 구간 상위 5곳 가운데 3곳이 전남 동부권 스쿨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과속이 가장 많이 적발된 구간은 순천 승주초등학교 스쿨존으로 모두 15,040건이 적발됐습니다. 또 순천 동산초 스쿨존이 12,500여 건, 고흥 복내초 스쿨존이 9,900여 건으로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항공 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활주로 연장은 물론 국내 최초로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되는 등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이 나왔는데요. 연내 개항 여부나 사고 원인 조사 마무리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무안국제공항의 항공 안전 혁신 방안입니다. 여객기 충돌로 큰 인명피해를 초래했던 콘크리트 둔덕형 방위각은 경량 철골 구조로 전면 개편됩니다. 현재 199m에 불과했던 종단 안전구역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 권고 기준인 240m 이상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활주로도 기존 2,800m에서 3,160m로 연장돼 중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더욱 안전해질 전망. 이 같은 계획은 오는 8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버드돔 구상도 마련됐습니다. 근거리에서는 예방 인력이, 중거리에서는 드론으로, 원거리는 조류 탐지 레이더가
교류 충돌을 방지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국 공항 최초로 무안국제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되고 열화상 카메라 음파 발생기는 8월까지 도입됩니다. 조류 대응 전담 인력도 4명에서 연말까지 12명으로 3배가량 지원되고 조류 퇴치용 드론을 개발해 실증 사업도 진행됩니다. 공항 주변 조류 유인시설 관리 구역은 13km까지 확대하고 조류 감시용 CCTV와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춘 통합 감시센터가 내년에 시범 설치됩니다. 민간항공 최초로 조류 탐지 레이더도 도입이 되면 우리 무안공항은 버드돔의 어떤 그 개념이 도입이 가능해서 조류의 퇴치 예방 활동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5일까지 폐쇄된 무안공항의 재개항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릴 원인 조사가 올해 안에 나오기 힘들 전망인데다 안전 보강 이후 바로 재개항할 경우 유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사고의 원인과 향후 대책 등을 아주 아낌없이 숨김없이 그대로 공개를 해서 일단 신뢰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아픔을 딛고 언제쯤 재도약을 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수협과 정부가 어민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 상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고수온 피해로 어민들의 수입이 불안정해진 점을 고려해서 해수부와 함께 어민소득 안정보험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험 상품은 어가의 위판 수입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서는 7개 시군 200여 곳의 어가에서 488억 원의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의 중심에 위치한 신안군 흑산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새 중간 기착지입니다. 흑산도는 철새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색다른 매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계절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들. 이들이 거쳐가는 곳 바로 신안군 흑산도입니다. 국내에 기록된 560여 종의 새 중 400여 종이 이곳을 지나며 매년 30만 마리에 가까운 철새가 잠시 쉬어갑니다. 흑산도는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해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 등으로 북상하는 철새들에게 생명의 쉼터 같은 곳입니다. 해마다 보이는 흰꼬리 수리도 있고요. 그리고 한 4년 전쯤에는 쇠제두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3번째 정도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새라든가 아니면 흰머리 찌르레기 같은 그런 새들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철새의 섬 흑산도에는 철새 박물관, 조류연구센터, 새공예박물관, 새조각공원 등 새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곳에다가 다 같이 가져다 놓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새와 관련된 공예품들을 모아놓은 곳이기도 하고요. 흑산항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길목에서는 흑산성당과 송모 뮤지엄, 또한 옛 주민들이 풍어와 안전을 기원했던 신들의 정원, 유배문화의 흔적을 간직한 유배문화공원까지 섬 전체가 옛 삶의 이야기와 신앙, 자연을 품은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한 섬 안에 녹아있는 흑산도는 철새처럼 우리에게도 특별한 쉼을 선물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올 시즌 홈 개막전에서 승리하며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어제 오후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11라운드 경기에서 전남은 전반 호난의 선제골과 후반 알베르티의 추가골에 힘입어 상대인 성남FC를 2대1로 누르고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6승 4무 1패 승점 22점으로 리그 2위로 올라선 전남은 오는 18일 충북 청주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릅니다.
봄철 농번기를 맞아 전라남도가 농촌 인력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농번기 동안 92만 5천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60%인 55만여 명을 공공인력으로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지난해보다 43% 확대해 19개 시군에 9천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촌인력중개센터 46곳을 통해 17만 명의 인력을 중개하고 도시농부 1,000명을 모집해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물가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전남에서 시행되는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발급 수수료의 50%,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북향 아파트를 남향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업무 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북향 아파트를 남향으로 광고해 관할구청으로부터 업무 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사 A씨가 광주 서구를 상대로 낸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용 건축물의 방향은 주출입구가 아닌 주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기재한 방향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